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 주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마침내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난 속에서도 BC주의 임대료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이비드 애비 BC주 수상은 지난 2일 버나비에서 열린 BC 빌즈 신규 주택 착공 행사에서 주정부의 주택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버나비 지역에 약 820세대 규모의 신규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로써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BC 빌즈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착공 물량은 4,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애비 수상은 부유한 투기 세력 억제, 세입자 부당 퇴거 방지, 불필요한 건축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안정세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중심인 밴쿠버와 버나비 지역의 하락세가 매서웠는데 아파트와 콘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임대 희망 가격은 최고점 대비 약 20% 폭락해 연간 $8,000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두 도시는 최근 무려 29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바닥을 기던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공실률은 2023년 10월 0.9%에서 현재 3.7%까지 큰 폭으로 치솟아 세입자들의 주택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급 여건 역시 역대급 지표를 보여주며 지난해 BC주의 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기 전용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2만 6천 세대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투기, 빈집세 도입을 통해 수천 채의 유휴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강제 전환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되도록 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도 시장 안정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BC주의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집값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BC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카드가 실제 주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민생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됩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을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결론에도 불구하고 켄심 시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시장이 소속된 다수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표를 던지며 제19 감싸기에 나선 것인데 시의 청렴성 감독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사무실이 임명한 외부 조사관 제이미 파이텔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파이텔 변호사는 약 7개월간의 면밀한 조사 끝에 켄심 시장이 시의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2차례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켄심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에서 유대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유권자 연합, 즉 COP 소속 숀 오어 시의원이 과거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숀 오어 의원이 테러단체 연계 시위에 참석했다며 그를 테러 지지자로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관은 심 시장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숀 오어 의원을 증오 조장 인물로 묘사하고 공개적으로 괴롭혔다며 시장에 공식 서면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제재안은 허무하게 무산됐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이자 켄심 시장의 소속 정당인 ABC 밴쿠버 의원들이 철벽 방어에 나섰기 때문인데 ABC 소속 의원들은 조사관이 별도의 증인 인터뷰나 시위 성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사 절차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장 제재를 전면 거부하고 보고서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접수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표결 결과 ABC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사자인 켄심 시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번 회의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조사관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오히려 철저히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회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밴쿠버시 청렴감독관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 이유는 ABC 밴쿠버 측은 과거에도 이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흔들기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 검토 보고서들은 오히려 감독관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BC주 정부 역시 올해 독립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 행동강령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 덕분에 켄심 시장은 당장 공식적인 제재는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청과 SNS라는 공적 공간을 활용해 동료 의원을 괴롭혔다는 독립조사관의 공식 법적 결론은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올여름 심각한 물 부족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야외 용수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는 물 사용 3단계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적설량에 주요 급수관 공사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는 유난히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철 산간 지역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스탠리파크 급수 터널 공사 여파로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에 설치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이번 공사를 두고 마이크 얼리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 의장은 장기적인 물 공급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지만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할 수 있어 선제적인 3단계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3단계 조치가 공사가 일단락되는 최소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3단계 제한령이 발효되면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차량 관리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창문이나 전조등, 사이드미러, 번호판처럼 운전 안전과 직결된 부위만 부분 세척이 가능하며 집 앞마당 등에서의 일반적인 다량의 물 사용 세차는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상업용 전문 세차장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수영장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원을 투입해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각 시 조례에 따라 규정 위반 시 최소 수백 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주치의가 없어 정기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130만 명에 육박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BC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가족 주치의나 정기적인 1차 의료 제공자가 없는 BC 주민은 약 125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BC주 전체 인구 570만 명의 무려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 중 1명꼴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현 NDP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미등록 환자 수가 약 89만 7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정부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없는 주민이 오히려 45%나 급증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보건부에 등록되어 주치의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만도 3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치의와 매칭되기까지는 평균 2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시 우스본 BC주 보건부 장관은 매주 4천 명 이상이 주치의와 전문 간호사 매칭 시스템을 통해 새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행정 업무 시간까지 보상해주는 환자관리 중심 보상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로 의사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정작 이것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전문의 진료나 가족 주치의 공백은 결국 주 전체의 의료비 부담과 시민들의 생명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영입 구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페리가 오는 16일부터 모든 항로의 이용요금에 5%의 임시 연료 할증료를 일제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린 윌리스 BC 페리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연료비 이연 계정을 활용해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주민과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5% 인상안은 BC 페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요금 인상 바람은 해상교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 역시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할증료와 요금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올여름 전반적인 여행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BC 페리는 향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안정될 경우 연료 시장 상황을 재평가해 할증료를 즉각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